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셨죠?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인감도장 있죠? 그 조그만 도장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요. 저 정말 화가 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분노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73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 한 채가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집만큼은 절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 한 통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교회에서 돌아와서 우편함을 확인하셨는데 뭔가 이상했대요. 평소에 받지 않던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은행 중요 안내문.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죠. 나는 이 은행에 통장도 없는데 봉투를 뜯는 순간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출 연체 안내서, 연체 금액 432만 원, 대출 원금 1억 5천만 원, 담보물 서울시 구동 123-45. 그 주소가 바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주소였던 거예요. 할머니 손이 떨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계약자 란에 분명히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고 보증인 란에는 사위 김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실수야. 분명히 실수일 거야. 할머니는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거기 은행이죠? 제가 연체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착오일 것 같아서요.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상담원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를 확인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2023년 7월 3일에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현재 3개월째 이자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고 인감증명서와 등본도 모두 제출하셨습니다. 보증인으로는 사위분이신 김철수 씨가 연대보증을 서셨고요. 순간 할머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철수, 그 이름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본인이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되어 있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철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저 회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내 이름으로 뭔가 한 거 없니?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네. 보증인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사위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대요. 할머니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의 목소리로 거짓말을 구분하는 법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은행에 가자. 지금 당장.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할머니가 확신하신 순간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만약 정말로 억울한 일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해명하고 싶을 텐데. 회의가 중요하다고요? 1억 5천만 원보다 중요한 회의가 있을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혼자 은행을 찾으셔야 했어요. 사위는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겼다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정말 뻔뻔하죠? 은행 창구에서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게 당시 계약하실 때 작성하신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본 순간 할머니는 경악하셨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글씨체. 내가 쓴 게 아니야.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서명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나는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아. 그리고 이 도장.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인감증명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었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CCTV는 없어요? 내가 직접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CCTV는 3개월만 보관하는 정책이라. 정말 답답하죠? 억울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담당자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르신, 그런데 보증인이신 김철수 씨께서는 직접 오셔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사위분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딸과 사위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철수야, 너 정말로 모르는 일이니? 사위는 여전히 잡아떼려 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 너도 피해자라면서 같이 신고하면 되잖아. 그 순간이에요. 사위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순간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왜? 뭐가 문제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할머니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신 순간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한 짓이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쓰려고 했습니다. 곧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아들처럼 믿고 살았던 사위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느냐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사위는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복제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딸에게 엄마, 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고는 슬쩍 가져가서 복사해 둔 거죠. 그리고 할머니 몰래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딸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대리 발급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위가 할머니의 필체까지 연습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할머니가 쓰신 메모지나 카드를 참고해서 몇 주 동안 연습했던 거죠. 은행에서는 사위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다며 대리 계약을 요청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본인이 연대보증까지 서겠다고 하니까 은행에서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은 사위의 사업 자금으로 모두 사용됐어요. 하지만 사업은 결국 망했고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죠?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큰아들이 분노했어요. 이건 사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이건 너무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막내딸, 그러니까 사위의 아내는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아이들도 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오빠, 제발. 이번 한 번만. 가족들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렸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특히 철수는 아들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손자들은 무슨 죄야? 아빠가 감옥에 가면 얘네들은,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며칠 후 가족들은 함께 은행을 찾았어요. 혹시나 해서 협상을 해보려고요. 하지만 은행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울며 호소했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갚을게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실 건가요? 현재 연체 이자만 해도 매달 15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아니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6개월이면 연체 이자만 9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때 정말 갚을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절망하셨어요. 내 집이 정말로 없어지는구나. 은행은 기업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계약이 전부죠. 아무리 사정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고 말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많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인감도장 위조, 서명 위조,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검찰은 사위를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신뢰관계 배신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재판정에서 사위는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빌려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냉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악용해서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입니다. 더욱이 할머니께서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할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을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칼을 꽂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하셨어요. 저도 손자들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용서된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선고됐어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나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법적으로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됐지만
거액의 배상금을 져야 했거든요. 할머니의 집은 일단 경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은행과 분할상환 협의를 해야 했어요. 사건이 끝난 후에도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딸과 사위는 이혼했어요. 사위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딸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됐죠. 다른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엄마가 너무 냉정하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라는 말들이 오갔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계시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중얼거리세요. 내가 잘한 일일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참지 않으면 이렇게 다 흩어지는구나. 지금도 할머니는 매달 은행에 돈을 갚고 계세요.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주고 있어요. 그 집에는 여전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지만 이제는 배신의 아픔도 함께 스며 있어요. 사위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끔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러 오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할머니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가 용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나 도장은 함부로 맡기면 안 돼요. 특히 인감도장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도 주의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대리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 은행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해요. 절대 대리인을 믿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의 인감도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인감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도 좋지만 안전장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할머니처럼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실화 기반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고 가족이라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